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5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1.2%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이 하락이 나왔지만 기술적 반등의 추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나스닥 선물도 괜찮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시아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대부분 이렇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도 코스피, 코스닥 한 1% 내외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좋은데요. 한 2% 이상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이 많이 내려왔죠. 12,300포인트 뭐 이런 자리까지는 충분히 반등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문제겠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나스닥 차트보다 한번 이렇게 한 걸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미국 나스닥에 12,300포인트 뭐 이 자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2,650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도 2,650포인트 이 자리까지는 반등의 여력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사료주들입니다. 자, 사료주들 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을 많이 했죠. 자, 사료주의 대장은 한탑이었습니다. 한탑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초가가 11.61%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 8시 55분까지 이렇게 점상에서 시작하는 형태를 갖추었습니다만은 9시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가격이 점점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단일가 연장이 걸렸죠. 그러고 나서 시초가가 11.61% 이렇게 상승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한 25%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주다가 시초가 부근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해주고 이런 모습을 취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를 하더라도 이런 테마주들은 항상 1등주를 거래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오브나이탄 사조 동화원 아침 시초가에 다 입던져 버렸습니다. 자, 왜냐하면 한탑이 점상에 시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가 연장 이런 걸린 상태에서는 이등주는 굉장히 이 추세를 잡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매도하고 그 다음에는 거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료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탑이 아침에 이렇게 반짝 시세를 주었다가 오후 들어가지고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니까 나머지 애들도 별 반등폭 없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한번 시세 한번 주고 세력들은 이렇게 다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일봉 차트상 봐서는 이렇게 싼 고점을 이렇게 찍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내일부터 별 다른 이슈가 없다면 사료주들은 뭐 따로 이렇게 거래를 하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전저점 구간을 노리는 전략, 그런 전략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원전 관련주들입니다. 자, 원전 관련주들 뭐 어제 광명전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이렇게 흘러갔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시초가 한 5, 6%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슈팅을 줄 수 있다. 하지만 10% 이상의 가격대에서는 이런 애들 잘못 잡았다가는 물릴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대로 이렇게 적중을 했다는 거죠. 강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5%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시 21분쯤에 한 18%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시초가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10% 이상 이렇게 수익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늘 상한가를 붙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강명전기의 모습 그리고 뒤따라오는 원자력 관련주들의 모습을 봐서는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붙기란 조금 무리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5% 시초가에 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애들은 장중 거래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우진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다 빠져나간 게 아니죠. 이 외국인들이 한 30만 주 정도 이렇게 빠져나갔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충분히 종가 오버나잇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점을 이렇게 지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15만 주 정도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런 고점을 지켜준다면 충분히 종가 오버나잇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원전 관련주들 광명전기, 우진, 한신기계 이런 애들 계속 관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현재 이렇게 고점에서 놀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고점에서 고가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영풍재지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시장에서 매물로 나왔죠. 뭐 그런 이유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랠리를 해주다가 1, 2, 3, 4일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풍재지도 한 내일 정도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한 번 더 이렇게 슈팅을 해줄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태웅로직스나 노터스 이런 애들 무상증자 이슈로 이렇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단기 가열 완화 장치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단기 가열 완화 장치 해제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의 가격에서 5%나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도 첫 번째 조정이 왔을 때는 충분히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첫 번째 조정이라는 게 이런 애들은 첫 번째 5일 이동 평균선이죠. 이 첫 번째 5일 이동 평균선과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락이 나와가지고 접해줄 때 그때는 충분히 단타 매매는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상한가를 간 대성산업 얘네 같은 경우에는 희귀가스 네온 가격이 22배 급등했다라는 이유로 오늘 한 2천억 정도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런 애들도 이 고점에서 충분히 거래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화요일날 상한가를 갔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 그런 이슈로 이렇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얘네도 보시면 이렇게 1, 2, 3, 4, 5일 이렇게 고가놀이 해주다가 지금 현재 시간의 가격이 한 6.8%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 오버나잇 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쉬운데요. 이런 애들도 역시 내일 갭 상승 띄우고 한번 이렇게 슈팅 해줬다가 양봉을 만들지 뜰지는 모르지만 내일 시초가가 그다지 높지만 않다면 충분히 단타 매매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내일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가 되는 베셀과 파이브 프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항공교통 테마주들이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 베셀 같은 경우에도 오늘 6.34%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 해제를 노리고 거래를 할 때는 한 3일 정도 전에 이렇게 매수하는 게 가장 이렇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제 조건은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내일 베셀이 과연 한번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는 슈팅이 나올지 아니면 음봉이 나올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애들은 거래를 할 때 아침 시초가가 만약에 9,600원이라면 이 9,600원에서 살짝 밀렸다가 아침 시초가 9,600원을 이렇게 뚫어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내일 베셀 유심히 관찰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수급주 같은 경우에는 페노손이 지금 굉장히 그래프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페노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신고가는 아니지만 고점 부분에서 한 5일 정도 이렇게 충분히 조정을 받는다면 신고가 돌파를 노리고 충분히 오버나잇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만약에 장중에 하락을 한다면
뭐 7,500원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단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현재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펜오션 이런 애들 조정을 받는다면 단기 트레이딩 차원에서 그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상으로 주식맙사TV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성공 투자 거두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